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이한열 열사 35주기 행사가 오늘 열렸죠. 뭐 이한열 열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젊은 30대 이하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누군지. 자, 영화 1987년에 배경이 되었던 그 이한열 열사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 많은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 그리고 이 영화 1987년에 등장하는 이 상황들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영화 1987년이 개봉되었을 때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화에서는 우리가 87년도,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박종철 군, 이한열 군이 우리가 흔히 열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말 민주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그러나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은 제 세대입니다. 제 세대. 저희 세대가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가 아닌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학생 운동 세대가 했던 그 민주주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의 지도 이념을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의 혁명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87년의 운동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80년대 주사파 그룹이 캠퍼스를 장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르는, 교실을 따르는 이 운동들이 사실은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것이 8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987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박종철, 이한열은 사실 없습니다. 이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분들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 나이 연령대가 됐을 텐데요. 그 두 분의 죽음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분들도 저는 전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박종철, 이한열 군이 그 당시에 모든 그 대부분의 학생 운동의 주도 세력이 가졌던 그런 어떤 주사파,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이걸 지지하는 세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제가 장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두 분이 그렇게 열렬한 민주화 운동 투사였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저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학생 운동의 그런 리더들이 가졌던 아마도 그런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그런 철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 분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이분들은 전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그 젊으실 때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정열이 당시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쪽의 철학이 생소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그 흘러왔던 그 전들로부터 흘러왔던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유일한 대안 안에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굳어졌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적어도 90년대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고 자유주의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또 제3세계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에 의해서
의해서 수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육을 통해서 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저와 같이 그 사상을 전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한열 군과 박종철 군, 뭐 어떻게 보면 저의 1, 2년 선배일 수도 있는데 살아계셨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냐고 이렇게 한번 꼭 여쭤보고 싶군요. 네. 박종철, 이한열 군은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정말 그 사회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미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노동자와 농민이 참 세상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종철 군의 경우는 그 서울대학교의 이제 CA 그룹이라고 해서 그 재헌의회 그룹이라고 합니다. 재헌의회 그룹. 이 재헌의회 그룹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면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제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노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와 민중이 주도하는 정치 세력의 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CA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CA 그룹이 마르크스 레닌의 어떤 그런 노선에 입각해 있었다면 여기에 그 NL이라는 그 민족해방전선의 이제 새로운 분화 그룹이 생기게 되죠. 이 그룹은 이제 광주 5.18 이후에 운동권의 자신감을 좀 얻은 세대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NL들은 초기 NL들은 주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80년 초반에 등장한 NL파, 내셔널 리버티 세력들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무슨 마르크스 레닌의 어떤 그런 계급혁명이냐.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그 민족주의 그 안에 우리는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NL이었습니다. 80년 초반에. 이것이 광주 5.18을 통해서 자각에 이르게 된 거죠. 운동성의 자각.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레닌의 이런 노선들은 우리 한국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단절이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연속성은 일제 때 항일 운동하던 그 연속성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NL 그룹은 민족주의 경향이 강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초기에는 그런 어떤 김일성주의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근데 백범을 따르는 뭐 이런 그 민족주의 계열들, 홍사단 계열 이런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CA 그룹하고 재헌의회 그룹, 그러니까 박종철 군이 있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는 그런 그룹들하고 이제 노선 투쟁을 하게 됩니다. 노선 투쟁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NL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감정이 운동권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 마르크스 레닌의 그 딱딱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뿌리가 없는 서구의 사실 마르크스 레닌도 상당히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냉랭하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역사적 발전 경험에 따른 어떤 그런 봉건의 타파, 프롤레타리아적인 어떤 시민혁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데 항일운동을 하던 일제를 맞서서 싸우던 어떤 그런 독립정신의 그런 바탕으로부터 민주화를 하자라는 이거는 와닿는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 경험상. 그래서 당시 80년대 초반에 박종철 군이 있던 CA그룹이 NL그룹에 이제 깨집니다. 헤게모니 투쟁에서. 그래서 NL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의 CA그룹들은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이런 정치 단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자. 그랬는데 NL그룹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아니 우리는 민족주의니까 앞으로 북한하고도 어떤 민족적 연대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한에 단독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정치적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NL그룹은 정당을 만들지 말고 각 정치 세력에 그냥 이렇게 연대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80년대. 자 그러다가 NL그룹 내에 주사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주사파가. 이 주사파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80년대에 이제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공산주의자들이 NL이 아무래도 민족주의 계열에 빠지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이 모호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CA그룹이나 이런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 혁명주의자들은 민족이 뭐냐 그런 건 없다 계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동정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 아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섭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섭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 동구가 몰락을 하면서 뭔가 소련도 이제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주사파가 완전 장악이 됐었던 때고요. 그 주사파가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중반 6년 5년 이럴 때는 그냥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민주기지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인의 민주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뭐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아도 북한이 군대가 있고 민주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통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주사파가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런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80년 광주 사태 이전에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60년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물론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사민주의 어떤 그런 요소는 있었습니다만 사회민주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헌법과 이런 체제는 인정은 하되 그 안에 이승만, 박정희의 어떤 권위주의적 독재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인권, 그다음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한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 양심적 진보라고 하는데 이때 60년대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그런 어떤 리베랄적인 어떤 그런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60년대. 이분들은 뭐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마르크스나 이런 뭐 주사파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었고 굉장히 좀 애국적인 분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주필을 하시고 기자를 하셨던 류근일 선생님. 이 류근일 선생님이 바로 4.19 세대시고 80년대 이전에 양심적 진보로서 민주화 운동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시대 정신에 쓰신 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류근일 고문이 기억하는 민주화 운동의 전과 후입니다. 자, 4.19에서 1970년대 중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두환 물러가고 김일성 오판 말라는 구호가 반영했듯이 비극자파가 운동의 주적 담론과 리더십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년 초,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의 구호는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종북이나 주사파나 이런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자파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리버럴이라는 좀 중도 자유주의적인 그룹들이 민주화 운동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극자파, 주사파와 마르크스 레닌파가 운동의 사령탑을 횡취해간 시기였다. 횡취해간 시기였다. 류근일 고문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좌파란 자유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스펙트럼상의 민주적 진보 성향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표방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만은 부정하지 않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모델과 소비에트 모델만을 수용하지 않은 여러 이념적 범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류근일 선생님이 그 운동을 하던 그 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은 그야말로 자유주의에 바탕한 민주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런 소비에트식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고, 주의가 아니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도 물론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60년, 70년대 민주화 운동에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를 평가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엔 자유주의를 하더라도 그게 자유주의가 어떻게 만개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뭐 80년대, 90년,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는 모델로서 자유주의의 그 폭은 상당히 좁았고, 대신에 그 분석하는 틀에 있어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하다고 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되게 사회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일제시대 때 합법적인 항일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운동으로부터 들여온 마르크시즘이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유주의, 그러니까 양심적 진보를 하던 분들도 현실 분석의 그냥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현실을 분석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분석의 틀은 마르크스를 채용했으나, 또는 포스트 마르크시즘을 수용을 했으나, 그러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대의제 안에서, 헌정 안에서 어떤 권력을, 권위주의적 권력을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60년대, 70년대의 운동권, 민주화 운동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민중 변혁 운동으로 바뀌는데요. 그 류근일 선생님이 이제 80년대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주사파든 극좌파의 변질과 왜곡을 당한다. 뭐가? 민주화 운동이. 그러면서 류구부는 80년대 운동권이 추동한 변혁 운동을 민주화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그리고 적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0년의 4.19 혁명에서 1980년대 초까지 운동까지도 민중 변혁 운동론이나 단순한 투박 이론틀로 포장하고 조작하려는 이 시각을 잘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80년대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1960년대와 70년대 그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사회 변혁 운동이다. 그러니까 자기네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다고.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주사파 그룹과 그다음에 피리 그룹으로 이루어진 프롤레타리 혁명 그룹들의 이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60년대와 70년대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는 결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80년대 그 주사파 체제 변혁 운동을 했던 강길모 씨, 이동호 씨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 주사파 교육을 하고 그 당시에 운동을 이끌었으니까 이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것은 위대한수록 김일성 동지를 외치는 주체 적색 빨갱이들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뭐 저 자신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운동권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가졌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역사의 내용들이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제국주의론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는 노동을 수탈하는 구조고 착취하는 구조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대학에서 그걸 접하면서 당시에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만약에 미국이 정말 제국주의여서 그렇게 착취를 제3세계를 착취하고 그랬다면 제3세계는 다 망했어야죠. 그런데 제3세계가 망하기는커녕 멕시코 같은 경우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중산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자체 내의 자본주의 모순으로 망해야 되는데 빈곤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결국은 중산층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이거는 결국 우리가 믿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틀렸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이한열 씨나 그 다음에 박종철 씨 같은 그런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사파 이념에 물들었던 캠퍼스 운동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우상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당시에 100만 시민들이 나와서 87년에 넥타이 부대에 100만 부대가 나왔던 것은 박종철, 이한열 군이 저희 같은 세대가 원했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표명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자는, 그거에 대한 박수와 지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사파와 이 그룹들은 87 체제를 미완의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뿌띠부르주아의 미완의 체제, 혁명의 체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2012년 체제, 뭐 2007년 체제, 2012년 체제, 2017년 체제. 87 체제를 넘어서 운동권이 꿈꾸었던 그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그 민주주의를 가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2007년 체제를 이어서 2017년 체제까지 나온 그 체제 변혁의 핵심 생각이에요. 그런 2017년 체제의 아젠다를 처음에 제창했던 것이 백낙청 씨였고요. 그거를 누가 수용해서 선언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해서 승인한 겁니다. 2017년 체제. 남북연방. 그렇죠? 남북연방제.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연방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남북연방제. 자, 북한이 이제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하고 빠떠치자. 우리 비핵화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걸 통해서 남북연방 체제로 가자는 것이 2017년 체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1987년에 87 체제를 주도했던 학생 운동권, 캠퍼스 운동권이 가졌던 바로 주사파의 생각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우리 청와대 분들 말이죠. 옛날에 다 우리 그렇게 주사파 학생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향했나요? 전향하셨으면 전향했다고 발표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이해하고 안심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서울시장 나온다는 우상호 씨, 임종수 실장님, 전향하셨으면 전향하셨다고 발표하시라고요. 나는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80년대 그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운동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인민민주주의, 북한과 통일을 이루자는, 하나가 돼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민주주의 잘못된 거였다 고백하시면 국민들이 믿고 따라줄 겁니다. 그 고백 안 하시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 1987년은 허구다 허구. 그냥 영화다 영화. 그리고 거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반공 반공 수사 대의 우리 거기 누구죠? 그 주인공 나오는 우리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면 우리 그 배우 그분. 이게 그 당시에 그 경찰 반공 수사 경찰들이 물론 억울한 분들 고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간첩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공산주의도 많이 잡았고. 그 당시는 그분들도 애국한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말로 순수하게 애국을 했던, 애국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고초를 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애국심을 한 겁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와 싸웠지 그 개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마치 역사의 죄인으로 몰아서 세우고 그분들이 잡았던 간첩과 그 다음에 정말 공산주의자들 잡았던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의 싸움은 시대와의 싸움이었고 서로가 애국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진정성은 진정성대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양해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될 때 민주화 운동도 우리가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1987년 그리고 이한열 여사의 기억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나요? 아마 일치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일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역사란 우리의 집단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기억을 하고요. 어떤 것은 잊고 싶은 것은 또 모아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있었던 그 실체적 진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1980년대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밝혀내야 될 진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 유튜브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후원을 좀 해주셔야 제가 또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